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직전 동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평소 외국 공부에 특별한 관심이나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우연한 계기가 거듭되면서 2003년도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으로 2005년도에는 중국어 공부,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6년도에는 프랑스어 공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에 스페인어 공부까지 추가되면서 오늘날 이른바 6개 국어 구사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영어도 포함되어 있고 물론 모국어인 한국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렇게 늦은 나이 50이죠. 4개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2010년도 초에는 50대에 시작한 4개 외국어 도전기라는 제목의 책까지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당시에 꽤 평판도 좋았고 팔리기도 꽤 팔렸습니다. 아마 이 책의 출판을 기점으로 이 방면에서의 그 개인적인 인지도, 지명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만 말하자면 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당시 소문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결코 쉽지 않은 이 4개 외국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어 공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잔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웬만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 놓아도 어느 날 게을리하거나 또는 중단하면은 마치 트레드밀에서 그냥 뛰다가 갑자기 멈춰서는 것처럼 현상 유지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뒤로 쭉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다 공허하게 느껴지고 다시 공부를 재개할 그런 의욕조차 상실되게 됩니다. 공부가 그나마 자신의 생계와 혹시 연결이 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장래의 목표나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은 웬만한 어려움이나 그런 힘든 것도 감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속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가 우선 순수한 취미 활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모멘텀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도중인 2010년 늦가을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만은 어느 날 휴식 시간에 같이 듣던 수강생 한 여학생과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의 중문학을 전공하고 있었던 여학생입니다만은 저에게 HSK라는 중국어 능력평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연히 시험에 관심도 없고 물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말이죠. HSK라는 그 단어 자체를 그때 그 여학생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이야기로는 자기들 같이 중국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래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해서 자격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 그때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는 저는 그냥 외국어 시험이라고 그러면 영어처럼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자기의 수준을 평가받는 그런 형식인 줄 알았습니다만 중국어 능력 평가 시험은 물론 그 이후에 이어졌던 그 일본어, 프랑스, 스페인어 다 마찬가지 형식이었습니다만 미리 자기가 어떤 레벨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도전해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당락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이 한편으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일종의 동력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조금 접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또 새삼스럽게 시험을 치겠느냐,
뭐 여러분들도 너무 다 아시겠습니다만 시험이라는 게 그 본질적으로 스트레스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이라고 또 멋있게 도전까지는 했는데 그냥 이렇게 탁 보기 좋게 탁 떨어지면은 사서 망신살을 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며칠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또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라 생각하고 결심을 굳히고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결정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의 진행 과정은 일사천리였습니다. 관련 참고서를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또 학원에서도 그 이전에는 주로 회화 위주의 강좌를 수강을 했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시험 관련 강좌를 등록해서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도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빨리 칠 수 있는 그런 일정은 2011년도 3월에 치러지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하고 있던 중에 정말 또 흥미로운 사항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기자 한 분이 대표적인 한국의 시사 월간지인 신동아 기자였습니다만은 저에게 원고 청탁을 해왔습니다. 내용은 신동아 그 창간 기념으로 별책 부록을 발행하는데 각 방면에 이제 이른바 사회 명사 25인을 초청해서 버킷리스트를 공개하는 형식의 그런 글이었습니다. 평소에 버킷리스트를 만들고자 했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뭐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항목을 적어 보았습니다만은 그때 아마 굉장히 의욕이 넘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버킷리스트의 첫 항목이 그 앞서 이야기 드린 중국어 능력평가 시험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으로 1년 내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 스페인어의 고급 능력평가 시험에 도전해서 다 합격하겠다. 지금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립니다.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죠. 일반적인 외국어를 전공하는 그 학생이 자기가 전공하는 그 외국어 하나도 그렇게 1년에 합격을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전혀 나이가 든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취미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4개 외국어를 1년 내에 다 그냥 도전해서 합격하겠다니 말이죠. 그 당시에 상식적이지 않은 도전을 또 한 게 1년에 4개 외국어 능력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한 것과 동시에 두 번째 항목에 몸을 열심히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어서 사진첩으로 만들어 지인들에게 다 돌리겠다. 정말 의욕은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들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가능한 목표인가? 물론 버킷리스트라는 게 가능하지 않는 상상 속에 자기의 기대를 다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또 버킷리스트는 또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또 호기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또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적으로 2011년도 3월에 HSK 중국어 능력평가시험 최고급 레벨인 6급에 도전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 후인 7월 달에는 일본어 JLPT라고 부릅니다만은 역시 최고급 레벨인 N1에 도전해서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죠. 7월 달에 일본어 공부를 마치고 불과 4개월 후죠. 11월 달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능력평가시험은 델프라고 합니다만은 배응. 이거는 뭐 앞에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최고급 레벨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중급 수준으로 아주 결코 만만치 않은 수준의 시험입니다. 뭐 역시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1년 내 기간도 꼭 맞춰보려고 좀 빨리 쳐서 승부를 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델레 스페인어 능력 평가 시험은 그렇게 자주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험 일정이 12년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도스라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험에 역시 도전을 해서 합격했습니다. 마지막 그 스페인어 시험이 특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중국 시험의 경우에 떨어지면 어떻겠느냐,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중국, 일본, 프랑스 다 합격을 하고 나니까 정말 스페인어 시험에서만은 꼭 그 합격을 해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긴장 속에서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와우.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기간 중에 실제 몸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첩까지 만들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돌려서 호평, 즐거운 그런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구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